온라인이라 어색하네요. 매우 어색하군요. 예, 일단은 저는 이번에 그 일회용 OTP랑 그다음에 암호를 또 다른 암호화가 아닌 암호화나 복호화가 아닌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들고 왔습니다. 발표를 들고 왔습니다라 해야 되나? 네. 일단 넘어가서 목차는 이렇고요. 먼저 OT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OTP가 왜 안전한지 그리고 현재 OTP를 이용한 방식이라 인증 방식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호 용도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 암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OTP인데요. 일단은 제가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오타가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여기서 일회용 OTP와 또 다른 암호 용도. 뭔가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저 이상한 점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OTP 자체가 원타임 패스워드 약자여서 그러니까 일회용 비밀번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저는 일회용 비밀번호라고 말한 거죠. 일회용 OTP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OTP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실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OTP라는 이제 암호 체계는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로 이제 인증을 할 때마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개념에서는 암호키나 또는 복호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용한 암호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때 OTP가 완벽한 이제 암호 체계가 되려면은 이제 평문이랑 정보량이 같아야 돼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OTP가 저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비밀번호라고 했으니까 이제 OTP를 만약에 일회용이 아니라 한 비밀번호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제 왜 계속 인증할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 쓰는지 이제 간단히 비트 형식의 OT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기호는 XOR 연산 기호라고 해서 저번에 세윤이 발표에서 이제 XOR 게이트라고 나왔죠. 그래서 들어온 값 A, B가 다르면 1이 되고 이렇게 다르면 1이 되고 그러니까 1, 0 또는 0, 1의 경우에 1이 되고 같으면은 이렇게 0이 됩니다. 0, 0이나 1, 1이 들어오면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P라는 평문을 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제 비트 형식으로 돼 있을 거냐 컴퓨터 안에서는 뭐 101010 010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비트 형식의 P라는 평문에 K라는 이제 똑같은 길이의 키를 XOR 연산시켜서 이렇게 암호문을 만드는 거를 이제 암호화 작업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복호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암호문 C에다가 K를 다시 XOR 키인 K를 다시 XOR 연산을 하면 다시 P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XOR 연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교환 법칙, 네, 교환 법칙인가 결합 법칙인가, 네, 아무튼 둘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C랑 K를 XOR 연산을 했을 때 이제 C를 풀면은 위에 있는 식으로 그러면 P에 K에 K를 XOR 연산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K와 K를 XOR 연산을 하게 되면 서로 똑같은 거니까 모든 값이 이제 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P랑 0을 이제 XOR 연산을 하게 되는데 P 값이 1이면은 0이랑 다르니까 1이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또 0이면은 0이랑 같으니까 또 그대로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OTP 형식은 뭐 다른 형식으로 OTP 이제 키를 이용해서 다른 형식을 암호화나 복호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암호화랑 복호화는 이렇게 XOR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키를 안 바꾸게 되면 인증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예를 들어 C1, 그러니까 첫 번째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를 P1이라는 평문을 첫 번째 K라는 키로 암호화를 하고 seed1으로 똑같이 또 K라는 키를 써서 두 번째 P2라는 평문을 C2라는 암호문으로 암호화를 했다고 했을 때 이제 도청자는 이제 컴퓨터 내에서 암호화를 시키고 이 암호화된 암호문들을 이제 서버로 보낼 테니까 이제 C1이나 C2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C1이나 C2를 그냥 XOR 연산을 하게 되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P1이랑 P2의 XOR 이제 C1이랑 C2의 XOR 연산이 P1이랑 P2의 XOR 연산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P1이랑 P2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그 방식이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이 OTP는 이제 이렇게 키를 암호문을 만들 때마다 똑같은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키를 쓰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듯이 OTP는 평문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랑 똑같은 길이의 키를 쓰는데 이제 암호학에서 이제 완전히 안전한 암호 체계라는 것은 그 암호문이 만들 수 있는 모든 평문 중에서 그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평문 중에서 배제할 수 있는 평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몰랐을 때 이제 그 암호문이 딱 넣을 수 있는 평문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가 여러 개니까.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키가 그러니까 이 키가 이제 각각의 0이나 1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키의 이제 평문의 길이를 n이라고 하면 평문의 길이를 n이라고 하면 그 각각의 칸에 0이나 1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트에. 그래서 이제 평문의 경우의 수는 얘가 어떻게 나오든 XOR 연산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이게 n승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 일회용 비밀번호는 이 키까지 똑같이 무작위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각각의 비트가 확률적으로 이제 1 또는 1 또는 이제 0이 될 거예요. 평문의 비트가. 그러면 이제 이 n승의 경우의 수 중에 아무것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암호학에서 완벽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OTP가. 그래서 OTP를 은행이나 이런 은행 업무 같은 이제 보안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OTP 방식을 이제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S/키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사용자가 있고 서버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키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호 키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암호 키를 서버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각각 같은 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서버는 기존에 약속했던 n개만큼 이제 이 키에다가 해시 함수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이 해시 함수는 일단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긴 길이의 비트열이나 짧은 길이의 비트열을 이제 256바이트나 128바이트 같은 일정한 길이의 비트열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해시 함수는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건 쉽지만 이제 역방향으로 다시 해시 함수를 적용하기 전으로 돌리는 건 어렵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S키 방식은 그 점을 이용한 건데, 이제 서버에서 키를 받으면 이 키를 이제 해시 함수를 이렇게 n번 시켜요. 그러면 이제 n개의 키가 나오겠죠? 해시 함수를 n번, 그러니까 변화를 n번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 이제 그 서버에 이제 통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인증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서버에 세 번째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i번째 접속을 한다 하면은 n-i만큼, 그러니까 여기 n이 4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접속이니까 4-3만큼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 키랑 같이 이제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보내면 이제 서버에서는 얘 접속기로 보면서 얘가 이제 세 번째 접속했구나. 그럼 이제 1번 키를 쓰겠지.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보낸 키를 한번 이제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이제 그 다음 번째 키랑 맞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세 번째 접속이니까 4-3 해서
첫 번째 키를 쓸 텐데 이 첫 번째 키를 보내면은 이거를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두 번째 키가 나오는지 비교를 해서 나오면 아 사용자가 맞구나 아니면은 이상한 놈이네 하는 거죠. 네. 네, 발표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줌이 40분 시간 제한 걸려가지고요. 방금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구글 미트 코드 올렸는데 거기서 다시 나머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글 미트에서 진행할게요. 네, 줌이 저번에는 연장이 됐었는데 이번에 연장을 안 시켜주네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미트로. 챌린지 리스폰스라는 방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발음이 어려운데 이제 시간 인증 방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나 또는 장치, 은행에서 OTP 장치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나 장치랑 서버는 이제 각각의 내장된 시계는 이제 같은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럼 이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각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해 OTP를 만들고 이제 이 OTP를 이용해 인증을 하는 방식이 시간 인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OTP 이거는 이제 이벤트 인증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카운터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접속을 몇 번 했냐, 그러니까 OTP 생성을 몇 번 했냐고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OTP 생성을 몇 번 했는지 체크해주는 애가 이제 이 카운터들인데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이제 카운터를 이제 처음에 0이었겠죠. 근데 1을 올리면 이제 OTP를 생성을 하면서 1을 올려요. 그럼 이제 이 카운터 숫자를 이용해서 OTP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이용해서 OTP 생성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각 숫자에 따른 키가 따로 있다든지 그러겠지만, 그래서 1이라는 카운터에서 1이라는 한번 체크됐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OTP 생성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도 인증할 때 인증 기록을 하고 이번이 몇 번째 인증이구나 해서 똑같이 카운터를 1 올리고 이 1에 따라서 이제 OTP를 비밀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 둘이 똑같은 OTP가 이제 생성되겠죠. 이거를 같은지 비교해서 인증하는 방식이 OTP 이벤트 인증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OTP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암호의 용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암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시크릿 키, 그러니까 비밀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랑 복호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암호의 용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나 또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이제 암호를 이런 단순히 암호화나 복호화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물론 여기까지 하면 5가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암호화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을, 그러니까 평문을 암호에서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쓰는 이제 방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먼저 인증 방식 암호화랑 연관 자료가 있는 인증 방식 암호화라는 이제 방식인데요. 이 방식들은 이제 매우 간단해요. 이제 그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암호화를 할 때 그 추가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면은 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꼬리표를 달아줘요. 이거를 이제 인증값이라고 하는데, 인증값이라는 이제 인증 꼬리표를 달아줘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다시 복호화할 때 이제 이 암호화 복호화를 다시 할 때 이제 이거는 그 대칭성 암호화 방식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대칭성 방식은 이제 암호화랑 복호화를 키 하나만 있으면은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복호화를 해줄 때 이 복호화를 한 평문에서 다시 암호화를 해서 이 키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복호화를 한 그 평문을 이제 반환하는 것이 아닌 이제 오류를 반환해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 뭐 암호화 프로그램이 탈취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적절한 사용자가 보낸 게 아닌 이상 이제 암호화를 탈취당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면 이제 보통 도청자들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다른 암호화 다른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해서 보낸 내용을 도청해서 악의적으로 바꿔서 보낸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적합한 사용자만 보낼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이 인증 방식 암호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연관 자료가 있는 인증 방식 암호화의 경우에는 이제 IP 주소라던가 이런 통신이나 또는 이 내용을 보낼 때 필요한 이제 연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들은 이제 암호화하면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그냥 암호화해버리면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따로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이제 쓸 때 알아볼 수 있게 따로 특정한 방식의 암호화를 해서 첨부해서 같이 보내는 게 AAD, 그러니까 연관 자료가 있는 인증 방식 암호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FP인데요. 이 FP 형태 보존 암호화 방식은 보통 이제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뭐 PPT를 보관하는 우리가 서버를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암호화를 해도 이제 PPT 형식으로만 암호화를 해야 관리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형식과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암호화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AES라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제 표준 암호화 방식이라고, 이 표준 암호화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숫자를 암호화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형식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FP라는 형태 보존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형식이 똑같이 나와서 이제 보관하기 쉽게, 그러니까 서버에서 형식이 길이나 이런 게 똑같이 나와서 이제 보관하기 쉽게 하는 방식이 이런 형태 보존 암호화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FHE, 이제 완전 준동형 암호화 방식인데요. 이제 FHE의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키를 만들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암호화를 해주는 클라우드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암호화를 해주는 클라우드 서버는 클라우드 사용자 말고는 다른 사람은 그 파일을 볼 수 없겠지만 클라우드 서버를 그러니까 이 암호 체계를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보지 못하게 클라이언트에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함수를 따로 써서 들어가는 평문을 한 번 더 암호화해서 이제 이중으로 암호화하는 것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클라우드 서버 제공자도 이제 암호화 제공자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이 완전 중동형 암호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잘 쓰이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이중으로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일반적인 연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FH는 잘 쓰이지는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라는 방식인데요. 조율 가능 암호화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나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이제 암호화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은 하드디스크를 2개 들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똑같은 하드디스크를 사서 이제 도청자가 이제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이제 똑같은 하드디스크에는 똑같은 방식을 쓸 테니까 이제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있는 뭐 디스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똑같은 장치에 있는 이제 정보들을 쉽게 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똑같은 장치를 사면. 하지만 얘는 이제 조율가능 암호화 방식은 이렇게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꿀 때 이렇게 키뿐만 아니라 따로 조율값이라는 이제 거의 보면 이중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보면 이 조율값이라는 값을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디부터 암호화를 진행하라 이런 주소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크 안에서 이게 어느 섹션에 있느냐든지 그런 값을 이용해서 그런 조율값을 이용해서 이제 똑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정보를 빼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호화나 정보를 빼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T 조율 가능 암호화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없나요? 아까 전에 네. 그 OTP에서 복호화를 할 때 만약에 두 가지 평문을 같은 키로 암호화를 한다. PPT 7쪽입니다. 네. 그 7쪽에 이제 만약에 이 두 개를 같은 키로 암호화하면은 암호만 보고 평문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P1이랑 P2가 연산된 값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이걸 네,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이제 P1이랑 P2는 이제 C1이랑 C2를 XOR 연산한 게 P1이랑 P2가 XOR 연산한 값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XOR 연산한 값은 이제 XOR 연산한 값은 비트니까 이제 1이랑 0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그럼 만약에 1이 나오면은 양쪽에 0이랑 1을 따로 배분을 하고, 이제 0이 나오면 이제 1이나 0을 배분을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충분히 평문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매우 이제 실제 OTP, 그러니까 일회용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우 이제 공격자가 공격을 했을 때 가능한 평문의 수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제 평문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OTP 방식은 그 키를 이제 동조를 해야 되니까 키를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S키나 뭐 OTP 챌린지 리스폰스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청?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예, 도청이죠. 이거를 정보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닐 텐데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아, 네. 이 방식들을 보면은 이제 S키 방식의 경우에는 그 이제 키를 내보내면 이제 해시 함수를 아까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시 함수를 적용시키는 건 쉬운데 이제 역으로 다시 빼내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해시 함수가 약간 요약 같은 느낌의 함수이기 때문에, 길이를 줄여서 짧은 비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해시 함수를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근데 역으로 이제 빼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키를 보냈을 때 몇 번째 접속인지 서버에서만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 해시 함수를 몇 번 적용시키는지 알 수가 없으면은 이 여러 개 키 중에 어떤 키를 다음번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키를 0번 키를 우선 먼저 그 서버한테 줘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해시를 하는데 네. 그 주는 과정을 도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완이 됐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주는 과정을 이제 도청을 해도 접속 시 이제 이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0번 키를 도청을 해도 서버에서 이제 인증 기록을 이용해서 접속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쓰는 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예를 들어 만약에 1번 키, 예를 들어 만약에 물론 n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3번 키를 보낸다고 했을 때 3번 키를 인증을 하려면은 3번 키를 인증할 때는 4번 키를 인증할 때는 이제 2번 키를 어 이제 2번 키를 해시 함수를 해서 3번 키랑 똑같은지 보겠죠. 들어오는 키랑. 예. 네. 근데 2번 키를 해시 함수를 해서 들어오는 키랑 똑같은지 볼 텐데, 전에 쓴 키는 이제 4번 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이렇게 보내면 그냥 쓰면 되는데, 실제 도청자는 이 사용자가 지금 인증해야 할 키보다 해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한 키를 도청하기 때문에 이 해시 함수를 역적용해서 3번 키를 알아내야 이제 예를 들어 4번 키를 먼저 보내서 인증을 했다 했을 때 다음으로 3번 키를 알아야 이제 접속 횟수랑 맞으니까 인증을 할 수 있을 텐데, 3번 키를 4번 키로만 알아내려면 역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역적용이 굉장히 힘들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시함수를 계속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몇 번째 접속인지 그 도청자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청을 해도 그 인증을 사용자만 인증을 할 수 있게 막아주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른 경우에는 거의 다 이 초기값, 난수값을 이제 아무리 도청을 하더라도 일단 이 경우엔 기본적으로 내장 시결을 물리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그 도청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OTP를 사용하면 끝이니까. 그다음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는 내장 키를 각각 비밀 키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먼저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통신이 아니라 따로 기밀 키를 똑같이 입력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에서 도청이 될 위험은 굉장히 적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온라인 대학이어서 굉장히 준비하기 어려웠고 발표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요, 온라인이어가지고 조금 한 번에 네트워크가 중간에 끊기거나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녹화를 진행했어요. 녹화를 진행했는데 아까는 줌으로 녹화를 했고 지금은 빨리 OBS로 바꿔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녹화가 제대로 됐으면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구글 미트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